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오프시즌이 이제 거의 막을 올리기 직전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소식들은 굉장히 잠잠하죠. 가장 큰 이유로 트레이드할 자산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래프트 픽도 1라운드 지명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의 영입이 결국 미드 시즌 대형 트레이드로 연결이 된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여름에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결정 가운데 하나는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계약 여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쿠민가를 눌러앉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2025 오프시즌 FA 계약 및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면서 딱 한 가지는 그냥 고정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또 상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조나단 쿠민가와 4년 100밀의 연장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연평균 25밀인데 대신에 첫 해 연봉을 22.5밀로 가져가도록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형 쿠민가 작년에 1년에 30밀 계약을 본인이 거부했는데 4년 100밀 할까? 네, 할 겁니다. 쿠민가는 본인의 지금 떨어진 가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좁아진 입지 등을 감안했을 때 4년 100밀이면 도장 찍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년 100밀을 저희가 상정하고 또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브룩 로페즈를 FA 계약으로 데려오는데 일단 TPMLE 그러니까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을 써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5.7밀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 팀은 하드캡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캡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 이상으로 샐러리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TPMLE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 TPMLE를 사용하게 되면 팀은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프런을 넘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룩 로페즈를 TPMLE를 통해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몬테 모리스와 1년 최저 연봉을 받습니다. 몬테 모리스는 덴버 너게츠를 떠난 이후에 미네소타, 피닉스 이런 데에서 자리를 못 잡았죠. 그래서 싸게 영입을 하고요. 일단 브룩 로페즈가 근데 올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브룩 로페즈는 1988년생이고 그 다음에 대학도 스탠포드를 나왔지만 이 베이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아예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먼드 그린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동년배죠. 88년생이니까 커리와 동갑이고요. 그리고 재계약은 쿠민가 4년 100밀이고 첫 해 연봉 22.5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GP2와는 1년 최저 연봉. GP2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정이니까 최저 연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은 스테픈 커리와 몬테 모리스가 되고요. 슈팅 가드는 브랜든 포젬스키와 버디 힐드, 그리고 스몰 포워드는 버틀러, 무디, GP2.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가 총 7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포워드가 드레먼드 그린, 쿠민가, 기 산토스, 그리고 센터는 브룩 로페즈, 퀸튼 포스트,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총 넷, 7, 10, 13명이 되죠. 13명이 되고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0.9밀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로스터를 어찌 또 채울 수는 있는 상황은 됩니다. 다만 이제 로페즈나 GP2가
과연 저 정도의 금액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잔류할 수 있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죠. 자, 그래서 이 로스터의 장점은 지난 시즌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아쉽게도 케번 루니는 내보내야 되지만 케번 루니에서 브룩 로페즈로 바뀐다면 이걸 명백한 업그레이드라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 상당히 연속성이 있는 그런 로스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뭐 아주 낮죠? 그냥 로페즈만 데려오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모 바그너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는 겁니다. 자, 올랜도는 모제스 무디를 받고요. 골든스테이트는 모 바그너를 받습니다. 서로 연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A 계약은 트레이 존스, 아주 뭐 견실한 그런 포인트 가드인데 이 선수를 또 데려오고요. 타이어스 존스의 동생이죠. 이것도 역시나 5.7밀짜리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을 써서 데려오고요. 그리고 브렉스턴 키와는 1년 비보장으로 최저 연봉을 맺습니다. 재계약은 쿠민과 똑같고요. GP2 최저 연봉, 팻 스펜서도 비보장으로 최저 연봉을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인트 가드는 스테픈 커리, 트레이 존스, 팻 스펜서가 되고요. 슈팅 가드는 포젬스키, 버디 힐드, 스몰 포워드는 지미 버틀러, 쿠민가, 그리고 브렉스턴 키. 여기에 파워 포워드는 드레먼드 그린, 뭐 GP2, 그리고 기산토스, 뭐 GP2는 3번으로 봐도 되죠. 자, 그리고 센터는 모 바그너, 퀸튼 포스트,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컨 에이프런까지는 딱 5만 달러밖에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당간당하지만 팻 스펜서와 그리고 브렉스턴 키의 비보장 계약은 로스터의 유연성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연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을 하고요. 모 바그너가 트레이드가 되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올랜도 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맨 포지션이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올랜도 매직은 현재 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게리 해리스도 있고 모 바그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랜도 매직은 해리스는 킵을 하고 모 바그너의 팀 옵션을 뭐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옵션을 포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 바그너는 FA로 풀리게 되지만 이걸 또 트레이드 자산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컨 에이프런까지는 정말 턱 밑까지 도달을 하지만 비보장 연봉이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모 바그너가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팀 옵션이 발동된 거니까 11밀짜리 이 연봉이 만기 계약으로 또 트레이드 자원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 에이프런까지 여유는 굉장히 없는 딜이 되겠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로스터 유연성은 아주 많이 줄 수 있다. 또 바그너의 11밀짜리 만기 계약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그너가 잘하면 당연히 트레이드할 필요는 없고, 근데 바그너의 만기 계약이 충분히 또 쓰임새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딜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일단 마크 윌리엄스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일단 LA 레이커스와의 트레이드도 파토가 났었고, 그리고 샬럿 호네츠의 생각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마크 윌리엄스가 샬럿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기는 어렵죠. 나를 한번 팔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샬럿은 모제스 무디와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마크 윌리엄스를 내보내는 거죠. 네, 무디의 연봉이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FA 계약으로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1년 5.7밀짜리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데려옵니다. 네, 그리고 백업이 있어야 되니까 메이슨 플럼리와도 1년 최저 연봉으로 데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플럼리도 지금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전성기 완전히 꺾였고. 그리고 재계약은 쿠민가 대신에 GP2가 1년 최저 연봉을 받아야 되고요. 팻 스펜서는 1년 비보장으로 역시나 최저 연봉을 가져갔을 때, 그랬을 때 이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자, 포인트 가드는 스테픈 커리와 팻 스펜서가 되고요. 슈팅 가드는 포젬스키, 버디 힐드, 스몰 포워드가 지미 버틀러, 보고다노비치, GP2. 근데 보고다노비치는 4번으로도 뛸 수 있죠. 그리고 파워 포워드는 드레이먼드 그린, 쿠민과 기산토스고요. 센터 포지션이 마크 윌리엄스, 그리고 퀸튼 포스트,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또 메이슨 플럼리. 만약에 메이슨 플럼리가 너무 과하다, 네 번째 빅맨까지 필요 없다고 한다면 플럼리를 또 영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에이프런까지는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36밀까지니까 요거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의 연봉 여유가 있는 그런 딜이 되겠죠. 다만 이 딜로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좀 더 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슨 플럼리가 아니라 몬테이 모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케번 루니와는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혹은 플럼리를 영입하지 않고
케번 루니와 적당한 금액의 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크 윌리엄스가 들어온다면 사실 뭐 퀸튼 포스트,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또 케번 루니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백코트 쪽에 어느 정도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로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그다노비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보그다노비치는 충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윈나우 팀들이 TP MLE로 노릴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뭐 아예 뛰지를 못했죠. 발 수술 때문에 지난 시즌 자체 아웃이고요. 나이가 어느덧 36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은퇴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내가 유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상 분명히 자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팀과 계약을 맺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뭐 돈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TP MLE로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도 아주 잘 맞는 선수죠. NBA 평균 15점 이상을 넣었고 3점 성공률이 통산 무려 39.4%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또 혹여나 그렇지 않아도 늙은 팀에 보양까지 데려온다고 라는 의구심이 있다면 TP MLE를 부상에서 돌아온 노장이 아니라 또 다른 선수들에게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입니다. 현재 포틀랜드에서 뛰고 있는데 이것도 트레이드를 한번 모색할 수 있죠. 일단 로버트 윌리엄스 3세로 포틀랜드는 1라운드 픽을 뜯어내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보스턴 셀틱스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발휘한다면 1라운드 픽 한 장 정도는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마크 윌리엄스만큼이나 그냥 부러지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한다면 모제스 무디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두 명의 유망주 젊은 선수들을 내주고 골든스테이트가 로버트 윌리엄스 3세와 2라운드 픽 두 장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게 되고 계약은 디앤서니 멜튼을 1년 3일, 그러니까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찰스 배시도 최저 연봉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계약은 똑같습니다. 쿠민가, 그 다음에 케본 루니와 1년 최저 연봉, 팻 스펜서와는 1년 비보장으로 최저 연봉. 이거는 루니와 스펜서가 뭐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겠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요런 골자로 15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포인트 가드는 스테픈 커리, 또 디앤서니 멜튼은 골든스테이트로 복귀하게 되고요. 팻 스펜서, 멜튼과 커리의 페어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 멜튼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기 전까지. 그래서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이렇게 짜고 슈팅 가드는 포젬스키, 버디 힐드, 스몰 포워드는 지미 버틀러, 쿠민가, 파워 포워드 드레먼드 그린, 기 산토스, 그리고 센터 포지션은 로버트 윌리엄스 3세, 퀸튼 포스트, 케번 루니, 찰스 배시. 그런데 찰스 배시 중복이야. 그랬을 때는 백코트 쪽 혹은 윙 쪽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죠. 근데 찰스 배시 같은 선수를 왜 데려와야 되냐? 결국 마크 윌리엄스라든지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한 시즌을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센터가 아니라 제4의 빅맨까지 영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요? 부담은 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찰스 배시를 영입한다면 좋은 보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쿠민과 연장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윌리엄스 3세도 어쨌든 연봉이 미친 듯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규모의 덩어리가 셀러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TP MLE를 활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컨 에이프런 초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이 세컨 에이프런 초과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면서까지 이 로스터를 구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 5.6mm, 5.7mm에 달하는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워커 캐슬러입니다. 자, 캐슬러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별 5개 받고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상대가 유타 재즈고 유타 재즈 본인들도 워커 캐슬러에 대한 가치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일단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유타가 모제스 무디와 1라운드 픽 2026년 거 그리고 픽 스왑 2029년과 31년 2029년 골든스테이트의 1라운드 픽 스왑은 31년과 더불어서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왜냐? 이때는 분명 스테픈 커리 그리고 지미 버틀러, 드레먼드 그린 은퇴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골든스테이트는 꼬라박겠죠. 그랬을 때 유타 재즈가 좋은 픽으로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29년과 31년의 픽 스왑은 특히 31년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1순위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지명권을 유타가 가져옵니다. 대신에 골든스테이트는 워커 캐슬러와 스비 미하일루크를 영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은 던컨 로빈슨에게 1년 5.7밀짜리 TPMLE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던컨 로빈슨의 계약이 다음 시즌까지긴 합니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비보장이에요. 그래서 마이애미 히트가 던컨 로빈슨으로 지금 장사한다고 이미 공표했잖아요. 트레이드 시장에 로빈슨을 내놓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던컨 로빈슨을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뛰고 있는 달라노 벤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보스턴에서는 빛을 못 보다가 포틀랜드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그런데 포틀랜드는 유망주들에게 많은 시간을 줘야 되고 타임라인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벤튼을 한번 긁어보는 겁니다. 1년 최저 연봉으로. 그리고 재계약은 쿠민가의 4년 100밀, 시작은 22.5밀, 대신 GP2와 케본 루니가 최저 연봉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골든스테이트는 세컨 에이프런까지 24밀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가드는 커리와 포젬스키, 그리고 슈팅 가드는 던컨 로빈슨, 버디 힐드, 달라노 벤튼, 그리고 스몰 포워드는 버틀러, 그 다음에 미하일루크는 슈터입니다. 슈터. 그리고 GP2 파워 포워드는 디그린, 쿠민가, 기산토스, 센터 포지션이 캐슬러, 포스트, 그리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케본 루니로 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컨 에이프런이 23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스를 데려오는 그 딜 다음으로 세컨 에이프런까지는 여유가 제법 있는 그런 샐러리 구성이 됩니다. 자, 물론 이 가운데 정말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분명히 빅맨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요. 또 쿠민가와는 계약을 맺어놓고 연장 계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쿠민가를 처리하던 아니면 쿠민가를 키워보던 결정을 할 겁니다. 쿠민가가 올 여름에 진짜 다른 팀의 오퍼시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를 떠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쿠민가와 연장 계약을 맺는다는 가정 아래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워리어스 팬이라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구미가 당기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파이널 7차전이 열리게 되죠. 파이널 7차전 끝나고 나서 원래 오늘 6차전 끝나고 시즌 종료 라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7차전 앞두고 오늘 하기가 좀 애매해서 월요일에 여러분과 오랜만에 술방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도 저희 재밌는 컨텐츠 많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사랑과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날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궂은 편인데 또 빗길, 운전, 그리고 보행 조심하시고 저는 주말을 지나서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